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1시간 50분가량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오전 질의가 지금 끝이 났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오후 청문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같이 한 1시간 50분가량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재산 증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 쪽으로 아마 좀 집중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뭐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계속해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깊게 들어갔는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이걸 쭉 들으면서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주질이, 2차 주질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개인적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냥 터치하는 과정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당 원내대표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당 원내대표가 다 질의를 했는데 살금살금 개인적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는 했었으나 중심 질의가 아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신중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감한 개혁, 진상규명,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감한 개혁들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국무총리 청문회나 다른 장관 청문회와 달리 국정원장 청문회는 아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에 맞는 국정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대우 또는 예우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여야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당 원내대표들이 전부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사실은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날선 공격을 좀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어쨌든 정책 위주로 집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국정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오후에 비공개 주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위원들 자체가 이거 혹시 잘못 얘기하면 뭐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어떤 비밀 공개 이런 게 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본인들이 적어온 것을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파의 어떤 입장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관과 대북관을 어떤 각을 세워서 아주 예리하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고,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자질이나 역량 검증에 충실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으로 이것을 돌파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야당 입장, 특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또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역할을 지금보다도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고, 서훈 내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놨는데, 결국은 이것이 여당 간사가 마지막에 8국 업무 중에서 국내 파트 중 일부만 조절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서훈 내정자가 발언한 내용을 일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그래서 창과 방패가 엄연하게 구분이 돼 있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도덕성이 어떻게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과 이제 후보자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을 좀 치고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좀 일관성 있게 국정원장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파트에 있어서 민간인 사찰과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침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다. 이걸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트 제거 해체를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문회 내용만 가지고 확인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보위 간사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네. 사실상 그 많은 것들이 우려나 기후적 그 측면들이 그 많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는 조홍천 의원을 제외하고는요. 오히려 뭐 신경민 의원이 재선인데 그 이상은 다 3선에서 7선까지 그 우리나라 중진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상임이거든요. 네. 이게 국방위하고 정보위가 대표적인 중진들이 들어와 있는 상임이고 예. 정말 중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역시 좀 또 다른 느낌이 있다, 무게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이 호통하고 파행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국정원이라는 한 조직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방침 예. 그리고 국가관과 안보관 그다음에 국정원 운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원 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국정원 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외려 국정원 원장 후보자가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중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국정원이 얼마만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국정원이 저 중요한 위치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갔었을 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을 받고 나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훈 후보자가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검찰이든 우리가 지금 3대 개혁 과제가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정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는 모습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들을 또 한번 기대하게 만들어주면서 저러한 발언들은 그 이전에 많은 이 책임자들도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훈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희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사실은 보수 야권에서는 대북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남북 접촉, 지금 주적과의 협상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북핵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대부분 좀 서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 정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앞 정권에서는 계속 강경책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각종 도발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주변 사강들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강 강대국을 도외시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스커드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어떤 채널을 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소위 말해서 달빛 정책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없었을 때 과연 이 합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에서 지금 겨누고 있는 어떤 장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훈 내정자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정원의 계획을 위해서는 여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정부의 어떤 북한 대북 정책과 충돌을 할 때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가 야당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국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러면 야당의 어떤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취할 때 또 과거처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입법화를 뒷받침해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인사청문 그 회가 오후에는 또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권으로서는 특히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도 오늘 저 서훈 후보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상회담 회고록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반응이 나올까도 궁금합니다.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그 기구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나 필요하면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스탠스거든요. 예. 실제 이제 이 내용이 오후에 집중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의 청문위원들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즉 말씀하셨던 댓글 사건이나 NLL 그 사건이나 그다음에 각종 그 이 지난 9년 동안에 국정원이 개입했던 수많은 사건들, 알려진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국정원 원장들이 그 보여왔던 그 오만한 태도들, 그다음에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개혁을 국정원에 맡겼는데 국정원에서 도대체 개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개혁을 했는지 개혁에 대한 그 준비는 했는지 성과는 뭔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 해태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부 진상 규명을 위한 뭐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기구 설립들이 그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못되고 그다음에 그 정치 공작을 일삼던 국정원 요원들을 그대로 두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실천 의지나 개혁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공작을 계속해 왔던 그 부서뿐만 아니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국민에게 보여주고 나서 현재 국정원의 개혁들을 그 국회에서 조직 개편이나 이러한 그 예산 문제를 또 재조정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기에서 지금 서훈 후보자가 애매모호하게 그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와 그다음에 그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그 비추면 비출수록 외려 국정원 개혁 언제 그러면 국정원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냐. 그다음에 국정원 뭐가 문제냐. 그다음 지난 9년 동안에 국정원이 뭐 딱히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국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위험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서훈 후보자가 좀 확실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국정원 직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 이것이 악순환이 있다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인사권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정원 내부 직원은 국정원장이 책임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인사는 청와대라든가 정권 실세들이 국정원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최순실 라인 등이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지금 밝혀왔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반열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각 인사라든가 어떤 운영은 그 기관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데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도 여기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재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지침 이거에 따라서 인사 방향도 저는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국정원장이 어떤 소신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은 뭐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청문회도 있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장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오늘 처리되려다가 될 것처럼 보였다가 좀 미뤄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와 CBS가 같이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72%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주는 좀 찬성하는 쪽이다. 반대는 15.4%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능력이나 여론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합니다. 뭐 이명박 정부 초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비했을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경미하거든요. 그런데 위장 전입이나 이런 문제 상대적으로는 경미한데 그 현재 이 정국이 인사청문회 정국이 꼬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에 대한 척결 여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거기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었고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제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당 원내대표 정례 회의에 가가지고 청문회법이 시작된 2005년 이전과 2005년 이후로 위장 전입은 좀 구분해서 봐달라. 우리도 이후에 구분해서 보겠다.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이 발생을 하면 그런 후보는 올리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약속과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청해 왔는데 이 부분으로 수용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전의 대통령들의 패턴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패턴이 좀 다릅니다. 관행적으로 이거는 뭐 전국 주도권을 뺏기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평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거는 예전의 평이고 저는 오히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 유감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요.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과하게 인사에 대한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살펴보고자 합니다가 뭡니까? 성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성찰과 반성의 개념에 아주 겹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발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